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우리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전 수업까지 해서요. 문장의 종류 제4장에서요. 의문문에 대한 거 파트 1까지 해서 두 가지 강의, 그죠? 배워봤습니다. 평서문, 부정문, 그 다음에 의문문 1까지 배웠고요. 파트 1까지 했었고, 이제 의문문 파트 2 할 차례가 되겠네요. 의문문 파트 2에서는, 저번 시간에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WH 의문문이라는 애 하고요. 우리 이제 86페이지 책에요. 그죠? 나와 있는 애가 되겠죠? 이런 애들부터 해갖고,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WH 의문문이라는 애들을 먼저 봐보게 되면은, WH 의문문 하면은, 뭐 의문문이면 의문문이지, WH는 도대체 뭐야?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WH 의문문이다 하면은 뭐냐면은, WH라는 애가, 어디? 단어의 앞에 붙는 그런 의문문이라는 얘기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WH 의문문, WH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애들 다 봐봐. WH, what 앞에 붙어 있죠. WH, who 앞에 붙어 있어요. WH, when 앞에 붙어 있고요. WH, where 앞에 붙어 있죠. WH, why 앞에 붙어 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로 구성되는 애들이니까 무슨 얘기다? WH 의문문이라고 불린다는 얘기예요. 별거 아니죠? 그죠? 그냥 WH 의문문 하면은 그냥 what, who, why, where 뭐 이런 애들, 그죠? WH로 시작하는 단어들, 그죠? 그런 뭐 얘는 접속사라고 불리긴 하는데 그런 접속사들이 나오는 그런 의문문, 그죠? 그런 의문문이 바로 WH 의문문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냥 보통 일반 의문문,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일반 의문문하고 WH 의문문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날까? 왜 구분을 할까라고 보시면은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 의문문과 WH 의문문의 차이. 바로 뭐냐면은 대답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Is she happy? 자, 그녀는 행복해?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Yes or no. 그죠? 응, 아니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죠? Is she happy? 그녀는 행복해? 라고 했을 때 다른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아니면 아니 이렇게 대답해 줄 수도 있겠죠. 응, 행복해, 아니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who is she라는 애는 이거 한번 봐보세요. who is she? 그녀는 누구야 했을 때 yes or no로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who is she? 그녀는 누구야? 라고 했는데 yes or no, yes 아니면 no 이렇게 하면은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녀는 누구야 했는데 응, 아니 하면은 완전히 헛소리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건 헛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죠? who is she 해주면은 뭐가 나야 된다? She is my mother. 뭐 꼭 이게 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형태로 뭘 나타내줘야 된다? 뭘 형태? 이 she가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죠? who에 대한 대답을 그죠? Who is she? 이렇게 who가 나왔을 때 이 who에 대한 대답으로 그녀가 누군지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애가 바로 WH 의문문이라는 얘기예요. 그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냥 WH 의문문에서 WH로 시작되는 이러한 의문사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의문사들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yes or no로 보통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WH가 붙는 그런 의문사들이 달려있을 때는요. who라는 애가 나오면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when 나왔으면 뭐에 대한 얘기? 언제. 그죠? where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어디서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제 뭐 좀 예제들을 좀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WH 의문문에서는 의문사라고 쓰이는 애들, 그죠? WH의 앞에 붙은 애들이 이제 의문사가 될 텐데, 이 종류가 좀 나눠져 있어요. 뭐죠? 의문 대명사라는 애, 의문 형용사라는 애, 의문 부사라는 애. 어서 많이 봤죠? 그죠? 명사 역할하고요, 형용사 역할하고요, 부사 역할을 하는 그런 의문을 나타내는 애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더 간단합니다. 자, 그러니까 의문 대명사,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의문 대명사.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겠지, 아마도. 그죠? 맞죠? 의문대명사, 그래서 보통 의문대명사 나오고요. 그 뒤에 의문대명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주어, 요 형태로 나오게 돼서, 이 의문대명사가 어떤, 명사적인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뭐 문장, 이거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아요. Which is your car? 하면은, 어느 것이란 얘기죠. which는 어느 것이란 뜻입니다. 자, 어느 것이 당신의 자동차냐라는 의미로 쓰이게 된다는 거. which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무슨 역할을 하고 있지? 얘가 명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죠? 어느 것이라는 의미로 쓰였으니까요. 의문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은 그럴 경우에 what이라는 애와 who's라는 애가 있고 또 which라는 애 요거 세 개가 될 텐데 이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문장 형태는 어떻게? 위에 거 의문 대명사일 경우에는요. vs 형태가 바로 뒤에 나왔었는데 의문 형용사에서는 바로 vs는 못 나오고요. 얘가 형용사기 때문에 형용사는 뭐였어요? 명사를 수식해주는 게 형용사였죠. 그러니까 반드시 바로 뒤에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vs 형태로 나와줘야 되는 게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 예가 바로 이 예가 되겠죠. What sports do you like? 오케이. What sports, what이라는 의문사 들어가 있고요. 명사 sports라는 애가 지금 따라서 붙어 있겠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게 옳겠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이제 우리 88페이지에 이미 뭐 나와 있는 예제이기 때문에요. 별로 그렇게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vs 형태, 그죠? do you like,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which is your car 했으니까 which 의문 대명사 나왔고요. vs 이렇게 지금 이런 어순들을 지금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거 의문부사라는 애, 의문부사, 부사 역할을 해주는 애입니다. when, where, why, how 이렇게 4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그냥 의문부사 나오고요. 그 뒤에 vs 형태 그냥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그럼 왜 의문부사라고 부르느냐? 얘네들은 장소, 시간, 이유들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죠? 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구와 절 같은 데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을 나타내거나, 그죠? 그 다음에 이유 같은 것들을 나타내면 뭐라고 불렀었죠? 우리 부사절 뭐 이래갖고 말을 했었죠. 그죠? 시간과 이유, 장소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 보통 부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 when, where, why, how는 자, 의미 자체가 다 시간과 장소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사라고 봐서요. 이렇게 의문부사가 앞에 나왔을 경우에 그 뒤에 vs 형태가 나와서 앞에 있는 애가 의문부사라고 불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when will you leave라고 했네. 여기 앞에 있는 애가 when이니까 얘를 뭐라고 부른다? 의문부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왔죠? will, 동사, 그 다음에 you, s, 주어, 요 형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WH 의문문이고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지금 별로 없고요. 의문문 여기서 쓰이는 이 의문사들 자체의 종류들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하게 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문문과 일반 의문문과 WH 의문문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 요거 구분해 두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WH 의문문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줘야 될 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부가 의문문이라는 애거든요. 이 부가 의문문이라는 거, 뭐,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앞에 부가는 무언가를 더하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더해진 의문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덧붙이는 의문문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겠고요. 문장 뒤에 보통 붙여서 씁니다. 어떤 문장이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 문장 뒤에다가 콤마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의문문 형태, 부가 의문문을 써주면 그게 바로 부가 의문문이라고 뭐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책에는 그 부가 의문문에 대한 얘기가 92페이지가 이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다른 부분들 그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 그 WH 의문문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뭐 다 우리가 봤기 때문에 너무 바로 넘어가셔서 92페이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2페이지에서 부가 의문문 설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 방금 했던 얘기입니다. 무언가를 덧붙여주고 있는 얘기가 될 텐데 어떤 것을 덧붙여준다. 왜 도대체 덧붙일까요? 왜 덧붙여줄까? 바로 지금 뒤에 이렇게 써놓은 이 이유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얘기요. 아시겠죠? 상대방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요. 이 부가 의문문.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거 한번 예제를 볼게요. 뭐 이제 책에 보시면 92페이지에 매표원과 대학생의 얘기가 나와 있죠.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어를 쓰는 거죠. 한국에서의 상황에서 쓰이는 그런 부가 의문문이 될 텐데, 요거 한번 더, 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그 예를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간단하게 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제가 수업하는 이 내용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해는 가능하십니다. 그냥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원칙 자체는 이 부가 의문문이 나왔을 때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앞 문장의 반대로 묶고요. 주어는 앞에 문장의 주어와 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부가 의문문의 의미는 방금 뭐 이제 책에서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지만 뭐 어떤 의미냐면은 뭐뭐 했다. 그렇지? 라는 의미와 뭐뭐 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니? 뭐 이런 형태로 어떤 동의를 끌어내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영어에서는 반드시 원칙이 뭐냐면은 앞 문장의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앞 문장이 긍정문이다. 그죠? not이라는 애가 안 나왔다. 그러면은 뒷 문장에서 그죠? 부가 의문문에서는 반드시 부정문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앞 문장에서 부정문으로 갔다 그러면 그 뒤에서는 not이 안 들어가서 긍정문으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원칙이 됐다. 그렇게 해놓고서요. 부정과 긍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 다음에 반드시 그 뒤에 누가 나와야 되냐면은 앞에 문장에 나왔던 주어와 같은 애를 사용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예제를 들자면은 You are a student. 당신은 학생이다 라고 했을 때 당신은 학생 긍정문이죠. 그죠? not이라는 애 없죠. 그러니까 그 뒤에 문장에서는 어떻게 반대로 부정으로 ant라는 애가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 앞에 주절에 나와 있었던 주어, you라는 애를 그대로 맨 뒤에다 갖다 써주면은 부가 의문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너는 학생이지, 그렇지 않니? 이런 의미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반대로. you are not a student. 당신은 학생이 아니다.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반대로. are not. 부정 나왔으니까 뒤에서는 긍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앞에 주어가 you니까 뒤에도 마찬가지로 you로 간다. 자, 그래서 당신은 학생이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죠? 당신은 학생이 아니다. 그렇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첫 번째 원칙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뒤에서 나오는 이렇게 뒤에서 나오는 부가 의문문들은 반드시 어떤 게 원칙? 축약하는 게 원칙이에요. aren't, are not you가 되겠죠. are not you. 그런데 are not you라는 말은 안 쓰고요. are not을 축약을 해서 aren't로 써주는 거고요. isn't도 마찬가지고 is not he가 될 텐데 is와 not을 축약해서 isn't로 써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밑에 거도 can't도 can not이 될 텐데 can not을 can't로 축약해 줄 수 있다는 거. 부정일 경우에는 이렇게 축약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얘기는 전부 다 이제 93페이지까지 해서 다 얘기가 나와 있죠. 특히나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92페이지 맨 마지막에 두꺼운 글씨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시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2번까지 지금 됐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앞 문장의 동사가 비동사일 경우, 그죠? 지금 요 you are a student에서 얘가 앞문장이 되겠죠. 여기서 비동사가 나왔다. 얘 가능하네요. 비동사가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뒤에 나오는 부가 의문문 동사는 똑같이 비로 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앞문장의 동사가 조동사가 나왔다. 그죠? 이랬을 경우에도 자, 지금 이 문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이 문장 she can speak English, can she. 앞에 문장의 동사가 can, 조동사가 나왔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부가 의문문도 반드시 can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조동사로 가고 있네요. 자, 그런데 앞 문장의 동사가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약간 틀려집니다. 부가 의문문의 동사가 일반 동사가 나오는 일반 동사를 받아주는 애가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누가 나와야 되냐면은 you like the girl. 자, 지금 you like the girl에서 like가 특수동사가 아니죠. 비동사, 조동사가 아니에요. 일반 동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일반 동사를 받아주기 위해서는 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do라는 애가 나와줘야 됩니다. 마찬가지 밑에도 그 뒤에 문장도 she met him yesterday. met은 비동사, 조동사 아니기 때문에 일반 동사죠. 이랬을 경우에 그 뒤에 누구? didn't라는 애가 나와야 돼요. 왜? 앞에가 meet이라는 애가 과거니까 didn't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무슨 말인지? 이거 그 어디에 뭐랑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의문문에서 우리가 써먹었던 거. 그 다음에 우리 부정문에서 써먹었던 거. 비동사와 조동사라는 애는 그냥 갖다 쓰면 되겠지만, 그죠? 일반 동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어떤 제약들이 붙죠. 그죠? 의문문에서도 do라는 애 반드시 필요했었고요. 그죠? 부정문에서도 반드시 do라는 애 필요했었고요. 일반 동사일 경우에. 마찬가지로 부가 의문문에서도 만약에 앞에 동사가 일반 동사면은 그 뒤에는 그냥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조동사, do라는 동사를 대신 써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부가 의문문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에 대한 얘기를 좀 봐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선택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갑시다. 선택 의문문이니까 뭐야? 물어보긴 물어보는 건데 뭘 물어보는 거야? 뭘 선택할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뭘 나타내면 되겠어요? 5월이 나오면 되겠죠. 5월을 사용해서, 그죠? 5월을 사용해서 선택을 요구하는 의문문이 바로 선택 의문문이다. 자, 밑에 거 봐볼까요? 예주 씨, doctor or a nurse. 지금 얘가 바로 그 선택 의문문으로서 96페이지에 나오는 예제가 되겠죠. 그죠? Is she a doctor or a nurse? 무슨 얘기죠? 그녀는 의사냐, 간호사냐? 이거 선택하라는 얘기죠. 자, 이랬을 경우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그죠? 그녀가 만약에 닥터면 닥터라고 얘기해주면 되고, 그녀가 널스면 널스라고 얘기해주면 되니까, she is a nurse. 여기서는 그냥 널스로 나왔네요. 이렇게 봐줄 수 있다는 얘기요. 마찬가지, do you speak English or French?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요. 너는 말을 하는데 뭘 말하는 거야? 영어로 말을 하냐? 프렌치로 말을 하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랬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적어줄 수가 있겠죠. 별 얘기입니다. 별 얘기 아닙니다. 밑에 거 마지막 거 한번 봐볼게요. 자, which would you prefer? tea or coffee? 라고 했을 때 which라는 애가 지금 나왔는데 which로 질문을 하면요. 그 뒤에는 어떤 형태로? A, or B 형태로 선택지를 줘야 돼요. 자, which 어떤 것이란 뜻이죠. 어떤 것이 you prefer는 더 좋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이 너는 더 좋냐라는 뜻입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어떤 것이 뭘 가리키는지 말을 해줘야 되겠죠. 어떤 것이 뭘 가리키죠. 여기서는 tea or coffee를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which로 물어보면 이렇게 A or B 형태로 which가 가리키는 애가 누군지를 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coffee please 이렇게 그 선택을 얘기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요 형태로 써주는 게 옳겠다. 자, 이것도 다 지금 우리가 책에도 나와 있는 그 예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간접 의문문이라는 애가 있는데, 간접 의문문은 우리가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거고요. 여기서 간단하게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간접 의문문, 무슨 얘기야? 직접의 반대니까 무슨 얘기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간접적으로 물어볼 경우에 쓰는 애가 바로 간접 의문문입니다. 의미상으로는 잘 안 와닿으시더라도 그냥 간접 의문문은 이런 애가 있구나. 요것만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I don't know하고 do you know 얘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I don't know와 do you know가 나와서 물어보거나 뭐 이런 얘기가 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원칙이 뭐냐면 I don't know 하고 do you know라는 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애?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원칙이 됩니다. 얘 한번 볼까요? I don't know 그 다음에 누구? Who she is she 주어, is가 동사가 되겠죠. 그죠? 나는 잘 모르겠는데 SV 형태가 나오는 게 옳겠다. 지금 SV 형태 나와있죠? 오케이. 자,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잘못 생각해서 I don't know who is she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SV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is she 해서 VS 형태가 나왔죠. 이랬을 경우는 틀린 거로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거 do you know who he is 마찬가지로 who do you know 동사까지 지금 do you know 지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who he is가 주어 접속사 who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is 나온 형태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요 형태가 그래서 맞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거의 반대인 who is he 요 형태로 나왔을 경우에 그죠? who is he 형태로 동사 주어 형태로 나왔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간접 의문문에서는 틀린 거로 본다라고 꼭 알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선택 의문문, 간접 의문문 다 정리가 됐고요. 지금 오늘 한 것까지 해서요. 의문문은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4강도 마찬가지로 문장의 종류 4강 자체도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 하나 남기고 있는데 마지막 시간에서 그렇게 많이 중요한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요. 명령문과 감탄문 도대체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지 이거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문장의 종류 자체도 다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